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를 단지 소통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언어를 존재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집이라고 했다. 우리가 어떤 단어로 세상을 부르냐에 따라 그 세상은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며 말은 세계를 구성하고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늘 피곤해, 힘들어, 짜증나 라는 부정적인 어휘를 입에 달고 산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고마워, 다행이야, 괜찮아 라며 긍정적으로 말한다. 그건 하루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바라보는 세계가 다른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쓰는 말은 단지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이미 우리의 세계관이 담긴다. 말하지 않으면 말은 머물 수 없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오해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놓치면 회복의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 말은 타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꾼다. 내가 어떤 언어로 나를 설명하냐에 따라 스스로의 삶도 변한다. 나는 부족해 라는 말은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말은 내 존재를 앞으로 이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말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언어 속에 사는 존재라고 말했다. 말은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집이자 우리가 머무는 삶의 구조물이다. 많은 순간 말은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를 허물기도 한다. 지금 당신은 어떤 언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말이 당신의 마음을 만들고 어떤 말이 당신의 하루를 구성하고 있는가? 하이데거는 말한다. 존재는 말 안에 머문다고. 그러니 말 하나, 표현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당신이 자주 말하는 단어가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 세계가 곧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에픽테토스는 인생의 많은 것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일찍 깨달았다. 상황, 마음, 자연 등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바로 오늘 나의 태도는 온전히 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번 생각해보자. 비가 오는 건 바꿀 수 없지만 그날의 기분은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의 말투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하루아침 실업자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직장에서 해고된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자신의 몫이다. 직장을 잃었다는 상실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픔에 빠져 있으면 자신만 손해이다. 그러나 마음 먹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좋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해고된 일을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처럼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은 많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 이후의 삶은 온전히 내 몫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누군가의 비난에 잠을 설친다. 그렇게 왜 그런지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탓하며 주저앉는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사로잡힐수록 마음은 고통스럽고 나는 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매달리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불안의 상당수는 결코 내 손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을 쥐려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해보자. 지금 내게 일어난 일 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단순한 구분 하나가 당신의 삶을 지켜낼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는가로 결정된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선택으로 정의했다. 그는 삶의 혼란과 비교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곧 당신의 삶이다. 타인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자주 SNS를 들여다보며 남들이 가는 여행지, 남들이 입는 옷, 남들이 이루는 성취에 마음이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지보다는 자신을 보며 괜히 초라함을 느낀다. 하지만 사실 초라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자신만의 하루를 누리며 만족하며 산다. 책 한 권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삼고 잠들기 전 감사의 길을 적으며 오늘 자신의 하루를 돌아본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며 점점 단단해진다. 왜일까? 정답은 매우 간단하다. 온전히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본질을 물질이나 직업이 아니라 집중의 방향으로 설명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머물고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삶이 다채로워질 수도 있고 까맣게 칠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 안에서 지금도 에픽테토스는 말하고 있다.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당신을 만든다. 그 말은 단지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초점을 스스로 설정하라는 것이다. 집중은 곧 선택이다. 그 선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삶이 되고 삶은 곧 운명이 된다. 지금 당신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이미 당신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 잘 살고 싶다면 당신이 갈망하는 원하는 곳으로 시선을 옮기길 바란다. 그러면 삶도 그 시선에 맞추어 조금씩 변할 것이다.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된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하든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라는 것이다. 바쁘게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마음은 왜 이리 허전할까? 당신이 일이든 관계든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삶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남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혹시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늘 뒤로 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직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상사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인다. 그러나 그 행동이 결국 건강을 해치고 삶에 대한 회의감만 깊어지게 만든다. 그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의 칭찬이라는 외부 기준에 속박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한다.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존재가 사라진 느낌에 우울해진다.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희생은 서글픔이 된다. 그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진짜 이유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남에게 휘둘리는 삶은 겉으로는 성실하고 바르지만 속은 비어있고 그 속의 공허함은 아무리 인정받아도 채워지지 않는다며 인생을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라고 강조했다. 지금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선택은 정말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남의 기준에 비롯된 것일까? 가끔은 나를 위해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내가 나를 먼저 돌보지 않으면 세상은 끝없이 내 시간을 요구하고 나는 점점 소모되어 간다. 남을 위한 삶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삶이 없는 남을 위한 삶은 결국 나도 남도 지치게 만든다. 그러니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자.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살길 바란다. 인생은 단 한 번이고 그 누구도 대신 살아가줄 수 없는 삶이기에 내 선택은 온전히 내 손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의 진짜 주인은 당신인가?